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11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요일에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에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금요방송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부산이 정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상가분들 적중 내역을 보면 적중은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이 서울과 제주도가 적중이 많으시고 부산이 정말 적중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저 역시도 요즘에 좀 힘든 경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필의 컨디션도 컨디션인데 각질이죠. 앞에 가야 될 마필들은 앞에 가야 되고, 추입해야 될 마필들은 추입을 해야 되고, 또 안쪽에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들은 모래를 피해서 외곽 전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부산 경마가 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앞에 선행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마필들이 생뚱맞게 뒤에 가서 잡고 있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들이 발죽이 나오자마자 잡고 안쪽에 처박혀 있으면 이미 경주가 끝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경마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찾아내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4경주와 9경주,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4경주와 9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해설방송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 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신마 한 마리가 좀 눈에 띕니다. 8번 한라황우. 말 이름만 들어서는 제주도 마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부산 마필이고, 일단은 주행검사 발걸음은 기가 막힙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행을 가는 이 중속력도 상당히 좋았고, 라스트에 오는 발걸음도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 12조 마방의 김호수 기수가 데뷔전 상당히 좀 불안한 조합이죠.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부산에서 진짜 조교사들 중에 손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12조 조용배 조교사입니다. 조교도 아직까지 정말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교를 시키는 모습이고, 하지만 조교빨이 잘 먹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또 12조 마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 그래서 8번 한라왕후가 상당히 좀 불안한 마필이죠. 이렇게 인기를 끌을 때, 12조 마방의 마필이 데뷔전부터 인기를 끌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5번 골드티켓은 인정을 해야 되죠. 직전에 지금 한라왕후를 타고 있는 김호수 기수가 직전 경주를 타고서 배당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는 배당이 아니고 마필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선입전개를 잘 해줬기 때문인데,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의 진경 기수로 변경, 편성도 워낙 잘 만난 마필이기 때문에 5번 골드티켓은 이번 경주 출마로 인정이 가능하겠고요.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번 스파클도 말이 좋아요. 상당히 말이 좋은 모습인데, 역시 8번 한라왕후와 같이 지금 2조 강영권 조교사 마방의 조상범 기수 올해 2018년도에 이 초반에 강영권 조교사 마방은 솔직히 위태위태했었죠. 2018년도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좀 위태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전에 22조 유충렬 조교사 마방이 해체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마필들이 2조로 넘어갔고, 그로 인해서 2조 마방이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 순간을 좀 맞이했는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내년도를 잘 넘겨야 될 마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스파클도 8번 한라왕후와 같이 말의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2조 마방의 이 조상범 기수 기승의 데뷔전,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인기를 끄는 이번 8번이 불안하다고 보면 저는
안쪽에 3번 고스트라이더나 1번 최강 클리어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강 클리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나오면 안쪽에 최적 전개로 줄어든 거리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마필이고, 3번 고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이 주포과 자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7점 마방의 3번 고스트라이더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10마 경주인데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경주와 3경주가 10마인데 2경주는 1000m, 3경주는 1300m.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나키타죠. 지금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성재 기수가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주행 검사 받을 때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모습. 물론 12번 게이트라서 외곽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더 상대적으로 빨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쪽 게이트의 조성군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선행을 놓칠 필요가 없죠. 30점 마방 마필들이 모래에 좀 민감한 모습을 상당히 노출을 하는 부분인데, 안쪽에서 절대 여기에서 조성군 기수가 선행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2번 나키타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3번 닥터 썬더가 데뷔전을 치렀어요.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마필의 완성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 왜 그러냐면 스타트를 하고 난 이후에 말이 외측에 있는 말을 보고 안쪽으로 상당히 쏠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오른쪽 눈알이 좀 고래눈이라고 그래서 흰자위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 눈동자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쪽 방면에 좀 무서움이 많죠. 겁이 좀 많은 모습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외곽에서 빨리 치고 나오면 그걸 보고 놀래서 안쪽으로 쏠리는 모습인데, 자,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2번, 3번 최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편성이고, 한 마리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5번 영성오프 아니면은 8번 맨 오브 더 매치인데, 역시 8번 맨 오브 더 매치는 지금 마필의 발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앞에 가는 마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성공 기수나 다실바 기수가 안쪽 포지션에 자리를 하고 있을 때 김호수 기수가 그 틈에 껴서 그 기수들과 몸싸움에서 이길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5번 영성오프가 보였던 발걸음은 좀 부족해 보이나 앞으로 보여줄 발걸음은 더 있을 마필 5번 영성오프를 추천해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 13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렇게 쉬운 편성은 아닙니다. 쉬운 편성은 아닌데 그래도 좀 돋보이는 마필이 7번 트루벨러가 될 것 같습니다. 30종 마방에서는 예전부터도 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을 탈 때도 그때가 벌써 5년 6년 전인데 그때도 주행검사 때 조교사가 모래를 맞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한국 기수들이 당연히 모래를 주행검사 때는 맞춰보고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줄리 조교사는 그때도 희한하게 주행검사 때 모래 맞히지 말고 외곽으로 돌아서 그냥 라스트에 채찍 몇 대 때려봐라, 이제 이런 주문을 자주 했던 조교사였는데, 이 7번 트루벨러를 제가 왜 세게 보냐면 이성재 기수가 주행검사 하는 모습을 보니까 스타트가 빠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잡고 뒤로 들어가서 모래를 맞춰보고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발걸음을 재보다가 외곽으로 빼니까 말이 알아서 뛰는 모습. 마필에 이미 모래 적응력을 키워놨고 사이즈를 재봤다는 거죠. 우줄리 조교사 입장에서는 이 나키타도 똑같이 주행검사 끝나고 일주일 만에 데뷔전, 이 트루벨러도 주행검사 끝나고 일주일 만에 데뷔전인데 나키타는 단거리가 낫겠다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 것 같고, 이 7번 트루벨러는 장거리도 잘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1300에 아마 출전을 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7번 트루벨러를 세게 봐야 될 것 같고, 안쪽에서는 당연히 4번 굿댄서죠. 직전 경주 올라왔던 발걸음이 정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를 치를 때보다 더 좋은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번 굿댄서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9번 성산파워 역시도 직전 데뷔전 1300을 이미 경험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봐줘야 될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번, 7번, 9번 이 세 마리로 압축을 하는 3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잡아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는 충마가 있습니다. 뭐 인기도의 여파를 떠나서 무명 인기 1, 2, 3위 안에 잡힌 마필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복병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필을 여기에서 충마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직전 경주와 그 직전 경주 계속 복귀를 했을 때 이미 복귀 자체가 나왔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 조교 때 패턴이 변화된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얘는 꼭 와야 돼요. 쌍승시까지, 제가 물론 쌍승시까지 추천을 드리는 마필입니다만은 쌍승이 아니더라도 복승시기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마필. 자, 그 마필을 놓고 이번 승부처를 붙어보고자 이번 4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는 혼전 편성. 승부 경주를 잡을 이유가 분명한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2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2시 30분에 시작되는 4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믿고 때리는 충마가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자, 일본 쿠슈 마주협회 교류기념 경주. 일본 마주협회에서 몇 명이 오죠,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2등급에 1800m면 당연히 10경주나 11경주에 가야 되는데 중간 5경주로 온 게 그 사람들의 이 스케줄을 좀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2등급 1800m. 그런데 이 경주 자체는 생각보다 루즈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전보 블레이드가 승급전이고 7번 콜옵도 가드가 승급전인데 직전에 이 두 마리가 1, 2착을 차지하면서 2등급에 승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 재탕을 다시 봐야 되겠죠. 직전 경주에 전보 블레이드가 라스트에 엄등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추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7번 콜옵도 가드는 정말 좋은 선행력을 보여줬고 갔는데, 여기에서 이번 전보 블레이드는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데 7번 콜옵도 가드가 왜 세게 봐야 되냐면, 원래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을 가다가 바로 옆에서 다른 마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따고 가버리면 이 경주의 의미를 말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행 가는 말이 일찍부터 따여버리면 확 시동이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 노출하는데, 이 7번 콜옵도 가드는 전보 블레이드가 따고 그 정도 스피드로 따고 지나가면 어지간한 마필들은 정말 의욕을 상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도 가드가 끝까지 버텨냈다. 그것도 발걸음이 좋은 상황에서 버텨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7번 콜옵도 가드는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마필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2번과 7번 두 마리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승급전을 치르는 재탕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마리를 더 본다고 그러면 6번 흐뭇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3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5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 역시도 인기 마필들을 좀 먼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9번 닥터시크. 직전에 1000m에서는 이 상대를 좀 센 상대를 만나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300. 이 데뷔전부터 이미 1300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9번 닥터시크는 쌍승식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복승식이 한 자리는 차지를 해줄 마필이고요. 이 8번 BK 갬블은 직전 경주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정도현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쪽에서 모래를 맞으면 조금 들뛰는 마필이고 외곽에서 모래를 피하면 좀 더 잘 뛰는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굳이 뭐 안쪽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모래를 맞을 편성도 아니기 때문에 8번 BK 갬블을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곽에 12번 인터셉터가 직전에 외곽 3선을 감아돌면서 좀 나름대로 좀 버티는 그러한 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역시 또 외곽 12번 게이트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도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좀 더 전개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좀 배당이 만약에 터진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거 5번 BK9 정도 보고 싶은데 정영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불안하긴 해요. 이 생뚱맞게 선행을 가서 한 번씩 버티는 이런 그림들이 한 번씩 그려지죠. 당연히 뭐 전개나 복귀나 아니면은 조기 상태를 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마필인데 또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는 게 부산경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번 6경주에 여러분들께 고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5번 PK9. 물론 뭐 조성곤 기수가 선행을 가져도 완전 무너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만은 이런 마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부산경주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난타전인데 그 와중에서도 아마 8번 부경스토리가 많은 인기를 얻을 거예요. 상당히 스타트가 빠른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정도현 기수가 인기 1위로 기승을 하면서 무초가 뒤집혀 들어왔는데 저도 뭐 복승식으로 당연히 한 방으로 적중을 끌어냈던 마필인데 무초가 이때 당시는 상당히 전개 풀기도 좋았고 편성을 잘 만난 마필이었죠. 8번 부경 스토리가 직전 경주에 코차로 진 거는 정말 좀 운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자, 이번 경주 그 직전에 그 아쉬웠던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습니다. 8번 부경 스토리는 어찌 되었건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쪽에 있는 1번 타임퀸, 참 이거는 장난도 이런 장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직전 경주 인기 3위였습니다. 이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12번 외곽 게이트.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이 경주에서 12번 외곽 게이트에 조창욱 기수가 기승했는데 인기 3위.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조창욱 기수가 아니고 뭐 지금 현재 부산의 랭킹 1위인 유현명이나 뭐 조성곤, 이효식 기수가 타도 이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 조창욱 기수가 정말 인기 3위가 돼서 못 들어온 거는 조창욱 기수를 욕할 이유가 없는 편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완전히 반대로 다실바 기수 기승의 안쪽에 1번 게이트. 이거 무슨 뭐 장난 같은 편성이죠. 직전 경주에 만약에 조창욱 기수가 이런 상황에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욕을 해도 되는데 직전 경주 조창욱 기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조창욱 기수가 인기 3위를 지켜내지 못한 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번 경주는 안쪽 원게이트 출발에 다실바 당연히 뭐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6번 높이굽 나레샤가 어떻게 할 거냐. 직전 경주 조상범 기수가 잔거리 1000m라 그래서 추입 부스터를 키고 날라왔던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연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저는 조금 현장에서 마필이 워낙 좋아 보이면 받치기 정도 아니면 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12번 날개를 펴라는 상당히 좀 위험한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부경스토리와 1번 타임퀸입니다. 1번 8번 두 마리를 먼저 인정을 하고 다른 마필들은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7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빠른 경주예요.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인가, 안쪽에 있는 1번 탐나하늘이 될 수도 있고 6번 하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생뚱맞게 외곽 10번에 클레버 윌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마필이 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흐름이 좀 난타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3번 위닝 어게인과 4번 위너 신디가 안정적인 마필은 맞습니다. 안정적인 마필은 맞는데 또 도깨비 같은 마필 10번 클레버 윌리도 제가 물론 직전 1200이라서 아예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1200 뛰는 모습을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못 뛰는 모습은 아니에요. 또 1200도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10번 클레버 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3번, 4번, 10번의 인기 마필들의 조합으로 이번 경주를 볼 것이냐? 저는 이번 8경주는 좀 혼전 경주에 맞게 좀 배당 마필을 좀 보고 싶은데, 자, 그 중에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이 5번 리턴 오브 더 킹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1300m에서도 조상범 기수가 나름대로의 발걸음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이 마필이 추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앞선에서 먼저 골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를 또 반대로 역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앞선이 복잡할 때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상황. 5번 리턴 오브 더 킹이 딱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상범 전진구가 아니고 조성권입니다. 이 전진구 기수나 조상범 기수의 기승술과 조성권의 기승술을 비교하자고 그러면 대학생과 이 초등학생이 미분적분을 풀어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말 호기를 맞은 마필은 5번 리턴 오브 더 킹. 안정적인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3번 위닝 어게인과 4번 위너 신디 이런 마필들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5번 리턴 오브 더 킹을 놓고 이번 경주를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주가 이번 8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5번 파워인디가 현장에서 인기 1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쪽에 있는 우승 티켓도 팔려줄 거고, 뭐 3번 해피위너, 10번 한라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건데, 5번 파워인디 뭐 직전에 유광희 기수가 못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죠.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럭키아델이 3착 승급을 했습니다만은 기수만 변경되면 얘는 쌍승식의 대가리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널널하게 왔죠. 그만큼 유광희 기수의 기승술과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번에 뭐 김철호 기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될 건 맞아요. 하지만 5번 파워인디 자체도 이번 편성에서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출마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우승 티켓은 매번 인기마입니다. 매번 인기마필인데 매번 못 들어오는 마필. 편성을 잘 만났다고 해서 등 떠밀려 팔려주는 인기마. 3번 해피투어는 직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은 맞습니다만은 이런 마필들의 연투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10번 한라스카이는 이번 경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번, 3번, 5번, 10번 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딱 한 마리만 데리고 갑니다. 저는 딱 한 마리만, 그것도 주력이 현장에 따라서 뭐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저는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보고 있는 이 배당 마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번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정말 뭐 예상지 사전 인기도에 점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종합지 백판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저는 이번 경주는 정말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못 들어오고 꼴찌 들어오면 또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불러야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왔을 때 뭐 생각만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저는 현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배당마를 놓고 승부를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메인 승부처에 이 호기를 맞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복병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마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배당 메인 승부처입니다. 5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5시에 9경주 주찬훈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좀 혼전도가 있죠. 현장에서 이놈저놈 뭐 많이 팔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 1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들이 좀 안 되는데, 발걸음은 좀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편성에 따라서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구경주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조금 더 혼전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0경주는요, 뭐 많은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현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이 또 퀴노피스입니다. 이게 정말 못 믿을 마필이거든요. 직전에도 조인권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1위, 그 전에도 조인권 기수 기승해서 인기 2위, 이렇게 계속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마필인데 전개 자체는 또 잘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또 인기 마필로 팔려줄 마필인데, 자, 이런 마필들이 항상 매번 보면 어떻게 이번에는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덤벼들어서 물면 또 똑같은 그러한 발걸음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을 가는 6번 최강 포리스트, 뭐 선입을 가는 8번 퀴노피서, 4번 담양공주, 이런 마필들을 덥석 물었다가는 또 이번 경주가 낭패를 보기 쉬운 경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아직 이번 경주를 확실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빙빙 돌리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아직 이번 10경주가 공부가 전부 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대충 지금 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보이는 발걸음만 가지고 덤벼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물론 뭐 저도 이번 경주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주지만,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좀 마필들의 컨디션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이번 우승환호 우박이와 같이 들어오면서 70배의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제가 진짜 이때 정말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뭐 표현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좀 아팠었던 경주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이 경주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승환호는 당연히 승급전이지만 인정을 해야 될 충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배당이 터지면 단거리 추임력이 좋은 우박이가 지금 현재 컨디션에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현장에서 제가 이교문 경주를 적중을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승환호는 당연히 갖고 갔는데 그날 김혜성 기수가 오전장에 한 4마리인가 4경주 정도를 기승을 했었는데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오게 말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에서 우박이 컨디션은 좋은데 기수가 너무 엉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뺐죠, 제가. 그러니까 또 쏠랑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김혜선 기수가 아마 옆에 있었으면 아마 진짜 입에서 아마 개쌍욕이 나왔을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승환호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문제는 3번 뷰티풀 액트, 7번 우주대왕인데 이 두 마리가 1200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주대왕 같은 경우는 조성공 기수가 연달아서 2번을 기승했던 마필을 김호수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이 3번 뷰티풀 액트는 조인권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어차피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걷어내야 된다고 보면 저는 당연히 7번 우주대왕을 걷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번 경주 배당이 좀 나온다고 그러면 4번 쇼트스톱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 복귀 전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발걸음이었어요. 자, 이번에 정상주기 출전에 임성실 기수 기승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4번 쇼트스톱을 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번 경주 이번 우승환호는 센 말입니다. 인정해줘야 되겠고, 3번 뷰티풀 액트, 4번 쇼트스톱, 2번, 3번, 4번 이 3마리로 압축을 해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준비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좋은 밥원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